1991년 개봉한 스릴러 명작 양들의 침묵. 제작비도 한 1,900만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2억 7,500만 달러, 무려 14배에 달하는 초대박 흥행. 거기다 제64회 아카데미 감독, 남우주연, 여우주연, 작품, 각색상을 수상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 이는 제7회 어느 날 밤에 생긴 일과 제48회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후 세 번째였으며, 또한 지금까지 그 뒤를 잇는 작품이 없을 만큼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양들의 침묵은 영화 역사상, 특히 범죄 스릴러 장르에 있어 입지적인 작품으로, 또한 여기서 주인공 한니발 렉터는 정확히 24분 52초로 매우 짧은 분량에도 불구 역대 가장 인상적인 빌런을 꼽을 때면 늘 1위에 랭크되는 독보적 캐릭터가 되었으며, 여주인 클라리스 스탈링 또한 여려 보이는 외모와 다른 강인한 모습, 즉 외유 내강형의 여성 요원 이미지를 확립하는 등 남다른 인상을 남겼죠. 그렇다면 이처럼 매력적인 한니발 렉터 시리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은 충격적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이름하여 양들의 침묵 보객이 그 일부 한니발의 아버지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원작의 작가 토마스 해리스. 그는 영문학을 전공 후 범죄 전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때 접했던 수많은 엽기적 사건들이 소설 지필의 배경이 되었는데, 그중 1972년 발생한 미넨 올림픽 참사,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달이 저지른 끔찍한 테러로 인해 이스라엘 대표팀과 코칭 스태프 총 11명을 비롯 독일 경찰 1명이 사망한 비극이 발생했고, 이 사건의 영감을 받은 토마스 해리스는 슈퍼볼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테러를 그린 블랙 선데이를 집필, 1975년 작가로 데뷔하죠. 그리고 이 소설은 곧바로 영화로도 제작되어 1977년 동명으로 개봉했으나 흥행에는 실패. 그래도 토마스는 인쇄 및 판권으로 큰 돈을 벌었기에 전업작가로 지필에만 몰두하여 FBI 행동과학부의 프로파일러들을 취재하는 등 연쇄살인 및 프로파일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 후 1981년 10월 한니발 렉터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레드 드래곤을 발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게 되죠. Oh my dear God, Jesus. 이후 1988년 8월 시리즈 두 번째인 양들의 침묵을 발표, 형만한 아우 없다는 속설을 깨트리며 브램 스토커상을 수상하는 등 전편을 능가하는 완성도를 보였고, 앞서 언급했듯 영화로도 초대박이 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Very good, Will. You know, I believe we're making progress. And that's what our pilgrim is doing. He is refining his methods. He is evolving. 다만 이처럼 엄청난 부를 이룬 토마스는 프랑스 요리 학교에 다니거나 친구들을 초대해 풍족한 생활을 즐기는 등 10년간 지필 활동가는 담을 쌓으며 후속작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렸죠. 따라서 출판사는 계약금만 무려 1,300만 달러, 우리 돈 170억이라는 1990년대 당시 출판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들여 후속작을 쓰게 했고, 그렇게 어렵사리 1999년 공개된 소설 한니발, 출간과 동시에 150만 부가 판매되며 초판 최고 판매 부수를 경신, 나아가 영화 판권료로 1,000만 달러를 받으며 역시나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하며 승승장구합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는 원래 3부작으로 여기서 마무리하려던 작가의 계획과는 달리 워낙에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이다 보니 한니발의 기원에 대한 영화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이에 작가 토마스는 거의 반강제로 한니발 라이징을 집필하게 되며 2006년 발표하나, 아시다시피 작품성은 똥망, 뜬금없는 와페니즈 요소나 시긴을 하게 된 빈약한 이유 등
개연성 낮은 요상한 과거 이야기로 되려 한니발의 매력만 떨어뜨리며 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죠. 즉, 없는 이만 못한 프리퀄. 여담으로 작가 토마스 해리스는 또다시 선인세로만 $10,000,000를 받으며 집필한 카리모라를 2019년 공개한 뒤 현재는 비공식 은퇴를 한 듯 보이는데, 그럼 이어서 한니발 렉터를 낳은 실제 모델들 테드 번디와 헨리 리 루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상 핵심이 되는 FBI 행동과학부. 이 부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범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1972년 신설되어 최초로 프로파일링 기법을 정립한 부서로,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 기법을 제대로 쓰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귀공자, 레이디 킬러, 혹은 캠퍼스 킬러라 불리며 30명 이상을 살해한 테드 번디 사건부터였죠. He didn't look like anybody's notion of somebody who would tear apart young girls. Even Ted Bundy? I've never spoken to anybody about this. I am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tell the story as best I can. 1946년 버먼트주에서 태어난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일명 테드 번디는 일반의 연쇄살인범과는 다른 세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수려한 외모와 높은 사회적 지위. 그는 살인범 가운데서는 매우 드물게 미남인데다 더 놀라운 것은 워싱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 후 유타 대학 로스쿨을 다니며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던 사회적 지위를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니발 역시나 이를 본따 정신과 의사로 매우 높은 지위를 갖춘 인물로 설정. 외모 또한 이 당시는 연세가 좀 있고 M자이마라 그렇지 리즈 시절 앤소니 홉킨스를 보면 상당한 훈남에, 또 젊은 시절 배역 역시나 카리스마 넘치는 미남으로 묘사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엄청난 나르시시즘. I think things are going to work out. That's about all I can say. Bundy is acting as his own lawyer. 테드 번디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법정에서 변호할 만큼 넘치는 쇼맨십을 보이기도, 더 나아가 그린리버 킬러의 사건 조사 시 자문을 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이는 자신이 그린리버 킬러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아도취 혹은 자뻑에 기인했던 것이라 하며, 더불어 여러 수사들에 협조하며 사형을 미루는 등 매우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같은 자아도취 성향과 높은 지능은 딱 한니발이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And there's another reason. I'm all ears. I thought you might enjoy the challenge. Find out if you're smarter than the person I'm looking for. Then by implication you think you're smarter than I am, since it was you who caught me. No, I know I'm not smarter than you.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대중의 관심과 사랑. Lawyer, what is unusual to see is that many of the onlookers are women. Are you a little scared when you look at him? He just doesn't look like the type to kill somebody. Man. He was charming, good looking, smart. You sure you have the right guy? 로스쿨 재학생이자 잘생긴 테드 번디가 언론에 노출되자 대중은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더 나아가 수많은 여성 팬들이 생겨난 것을 넘어 급기야 캐롤 분이라는 여성은 번디의 무죄를 확신하며 옥중 결혼까지 하였고, 결국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또한 번디는 재판 중 캐롤 분을 증인으로 세워 청혼을 하는 희대의 엽기적인 해프닝까지 벌이기도 했는데, Will you marry me? Your Honor. Yes. 이처럼 강도 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는 이상 증상을 심리학에서는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 부르며, 또 흔히 미국의 유명 범죄자 커플 보니 앤 클라이드를 본따 보니 앤 클라이드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하며, 한니발 렉터와 클라리스 스탈링의 관계 및 그 숨겨진 결말 역시나 이런 보니 앤 클라이드 심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이어지는 2부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며, 아무튼 이처럼 양면성을 지닌 테드 번디는 한니발 렉터뿐 아니라 아메리칸 사이코의 패트릭 베이트먼이나
공공의 적의 조교환 등 많은 사이코패스 살인마 캐릭터들의 모티브가 되었고,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또 이런 테드 번디의 재판 과정을 담은 영화 나는 악마를 사랑했다가 넷플릭스에서 제작되었지만 딱히 추천드릴 만한 영화는 아님을 알려드리며, 그럼 이번에는 테드 번디에 이어 한니발을 만든 두 번째 인물 헨리 리 루커스에 대해 알아보죠. 스스로 600명 이상을 살해했다 주장했고, 또 경찰 조사 결과 한때 200여 명을 살해한 것으로 발표되어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 헨리 리 루커스. Henry Lee Lucas says he has killed 100 women. Lucas claims to have killed over 150 women. Henry Lee Lucas killed at least 360 people during an 8-year spree that only ended when Texas authorities caught him last year.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했던 자백은 거의 대부분 순뻥이었고, 증거가 확실한 범행은 단 3건뿐, 그중 한 건은 존속살인이었기에 연쇄살인이라 볼 수 있던 카운트는 단 2건. 따라서 루커스는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아닌 희대의 뻥쟁이였던 것입니다. It was the biggest hoax in American criminal justice history. 여기서 작가가 주목했던 점은 어떻게 200명을 살해한 것으로 발표되었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루커스는 단지 수사에 협조하면 얻을 수 있는 딸기맛 밀크쉐이크와 외출의 자유, 이것 때문에 경찰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 진술을 했다며, Henry Lee Lucas admits to confessing to over 600 murders, including the one that sent him to death row. So why did you confess to all those cases? Just one of them things, I guess. 그 결과 전국의 경찰들이 그동안의 미제 사건을 들고와 200여 건의 사건을 루커스에게 떠넘기는 막장 수사, 직무유기가 벌어졌던 것이죠. So they showed you photographs? Yeah. And so before you actually had confirmed anything, they showed you photographs? Yeah, I'd already seen photographs, and plus they were sitting at the house there showing me photographs too. 이름하여 춤추는 대환장 난리 브루스 수사. 또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사실 루커스는 IQ 80대로 앞선 테드 번디와 다르게 지능형 범죄자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지능적으로 경찰들을 농락한 꼴이 되었고, I just grabbed her around the neck and started to choke her. You talk about being conned. He was playing them like a violin. 또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일명 주황색 양말 사건 역시나 증거 불충분이 드러나며 그의 사형 집행은 무기한 연기. Henry Lee Lucas was given the death penalty for the 1979 rape and murder of an unidentified woman known only as Orange Socks. The only evidence connecting Lucas to the killing was his confession. All I did was lie. What about the murderers out there that's running the street right now? 결국 감옥에서 64세까지 편안하게 살다 자연사했고, 이 역시나 42에 처형당한 테드 번디와 극명히 비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의도와 배경은 좀 다르지만 거짓 진술로 경찰들을 농락하는 한니발의 모습. Buffalo Bill's real name is Louis Friend. I met him just once. He was referred to me in April or May 1980 by my patient Benjamin Raspel. They were lovers, you see. 또 그의 말을 믿고 놀아나는 경찰들의 통수를 치고 멋지게 탈출하는 장면 등 이는 헨리 리 루커스로부터 가져온 것이라 판단되며, 나아가 루커스의 어린 시절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극심한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의 연속. His mother would beat him. She would ridicule him incessantly. You don't have no feelings for the actual human itself. You just as though it's not there. 즉, 지옥과 다름없는 성장 배경을 가졌었고, 또 이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 이상 성격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 이는 한니발 시리즈에 나오는 연쇄살인범들, 레드 드래곤의 이빨 요정과 양들의 침묵의 버팔로 빌 역시나 비슷한 배경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죠. Girl, you're hurting me! Shut up, you filthy little beast! I should have put you in an orphanage, grandson or not. Take that filthy thing in your hand and stretch it out. No, Grandma! Now! Look down.
Do you want me to cut it off? Do you? 그리고 여기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루커스와 한니발의 인상과 눈매가 매우 흡사한 느낌. 덧붙여 루커스를 소재로 1986년 헨리 연쇄살인범의 초상, 1996년 그 속편이 영화로 나왔으며 또한 루커스 수사 당시 경찰들의 막장 행각을 고발하는 다큐 살인자의 고백이 2019년 넷플릭스에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한니발과 스탈링의 사랑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I do wish we could chat longer, but I'm having an old friend for dinner. Bye. Goodbye, Clarice.